요즘에는 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철 씨, 준비해 주세요. 네. 이름표 달아주고 금방 나올 거니까. 여기에도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괴롭다는 이가 한 명 있습니다. 진철 씨.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변 때문에 죄인이 되고 마는 이 남자. 프리랜서 배우인 진철 씨는 20년 가까이 치질의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매일 대변과 전쟁 중이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팝. 잠시만 앵글 바꾸고 갈게요. 5분만 쉴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좀. 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고 늘 더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해결하셨어요? 아니요. 아무래도 촬영장 있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와야지. 네. 슬레이트 준비해 주세요. 네. 촬영 일정에 맞추다 보면 생활은 불규칙해지기 일쑤입니다. 틈나는 대로 음식을 챙겨 먹지만 식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끼니 챙기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게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뭐 다 다르니까 뭐 새벽도 있고 아침도 있고 뭐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근데 이게 밥때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계속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말 못할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못 산 거요? 일주일 됐으니까 지금 배가 어느 정도 빵빵하게 나왔고 이따 만약에 화장실 가지 않으면 그리고 나는 가스를 방출하겠지. 만성 변비로 늘 속이 갑갑한 유주 씨. 환풍기 켜야 돼. 많이 안 가면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 아이고, 많이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그 변비약 같은 거를 많이 사다 주곤 했는데 그것도 다 흡수해버리더라고요. 화장실을 못 가는 동안 찌꺼기들은 배가 팽팽해질 때까지 장에 쌓여 있습니다. 어때? 가볍진 않고 그냥 먹은 게 이만큼 쌓였으면 거기서 일부 정도만 나왔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뭐 되게 가볍고 상쾌하고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일주일 만에 가까스로 내보낸 대변 냄새는 참 고약하기만 합니다. 다음부터 환풍기 꼭 틀고 알았어. 나올 때 부탁해요. 하루 세 끼 꼬박 먹는데 왜 나오는 건 없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올라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자꾸 청바지 같은 것도 이거 배가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자국 생기고 배가 그냥 누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 딱딱하고. 장 트러블로 힘들어하는 것이 비단 진철 씨와 유주 씨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애매한 은밀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갑니다. 과민성 장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50만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해마다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장내 세균은 어떨까요? 만성변비인 유주 씨의 세균 상태입니다. 아주 약간의 좋은 균을 빼면 온통 나쁜 균입니다. 과민성 장질환인 진철 씨에게서는 그나마 좋은 균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쁜 균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유주 씨는 세균의 다양성도 깨진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세균 수치인 500종을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장내 세균은 왜 균형을 잃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급변하는 생활환경에서 찾습니다. 지나친 항생제 사용과 살균에 대한 집착은 좋은 세균까지도 모조리 배척하는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구화되어가는 식습관은 우리 몸속에 나쁜 균들을 키우는 악순환을 가져다 줬죠. 현대인에게서 많은 좋은 세균들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잘 짜인 생활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균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는 스님을 통해 건강한 장내 세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대변을 보는 스님의 장내 세균입니다. 좋은 균과 유해균이 적절히 존재하며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장이라고 하면 유익한 균과 그 다음에 중간균이 수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으면서 유해균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런 관계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건강한 장이라고 합니다. 결국 좋은 장내 환경이란 나쁜 균보다 좋은 균이 강한 상태입니다. 좋은 균을 살리는 것이 장 트러블 개선의 시작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1번은 먹는 겁니다. 내 입에 뭐가 들어오느냐가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을 바꾸는데 장내 미생물의 종다양성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유익한 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식단을 개선해서 장내 미생물을 바꿔주면서 유익균이라고 알려진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을 보충해주는 12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증상과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12주 동안 이루어질 좋은 세균 키우기 프로젝트. 세균 생태계의 변화는 과연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는 매일 식사와 대변의 변화를 기록하기로 했는데요. 섬유소는 좋은 균의 먹이, 나쁜 균은 섬유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 바뀐 식단과 생활이 깨진 장내 세균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좋은 균의 대표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지원군으로 투입됩니다. 고기 같은 것도 좀 먹고 있어요. 크론병 지원이에게는 장의 면역을 키워줄 식사가, 나는 거는 좀 또래보다 느린 편인 것 같아요. 소율이에게는 균의 성장을 막는 멸균류 대신 다양한 영양소의 이유식을, 배고파도 시간 없으면 안 먹거나 아니면 식사량이 적고 불규칙한 진철 씨는 일관된 식사를, 근데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성변비인 유주 씨에게는 저자극 음식이 추가로 처방됐습니다. 자, 이제 12주간의 대변 바꾸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사실 세균과의 공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동물들도 몸에 좋은 세균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대물림을 합니다. 코알라의 주 식량인 유칼립투스. 사실 이 풀은 아무런 준비 없이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코알라는 어떻게 이 유칼립투스를 먹을 수 있게 된 걸까요? So the reason that he can actually digest the eucalyptus leaves, because they are extremely toxic, is he had a pap feed from his mother when he was just emerging from the pouch.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아기 코알라. 젖을 떼고 엄마의 배주머니를 벗어나기 직전 이때 먹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엄마가 주는 면역 물질. 바로 엄마의 분변입니다. 흉측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건 필수적인 세균을 물려받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When I first saw it, it makes you squirm a little bit, I suppose, when you really understand what they're doing, but it is necessary for the koala joey to survive to actually do that pap feed initially. Okay, so is every koala doing that? Every koala does that, absolutely. So mum is essentially giving very small amounts of the toxin to the joey, and it lines the stomach with the correct microorganisms to be able to digest that food. 대변을 통해 필요한 세균을 물려받은 아기 코알라. 코알라가 독성 강한 풀을 먹고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힘 빼시고요. 아래 힘 빼시고. 사실 우리가 좋은 균으로 우리 몸을 세팅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은 따로 있습니다. 자, 숨 크게 들어마시고. 출산. 바로 그때입니다. 힘줘. 그렇지. 한 번만 더 세게. 엄마는 본능적으로 출산을 통해 좋은 세균을 아이에게 물려줍니다. 자, 엄마 이렇게 뽀 잡을게요. 뽀 감싸줄게. 잠깐만. 엄마는 태아가 자라는 10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세균을 물려주기 위해 준비합니다. 무균 상태의 태아가 세상에 나올 때가 되면 산도는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좋은 균으로 뒤덮입니다. 그러면 아기는 산도를 통과하면서 온몸에 좋은 균을 두르고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세균의 무방비인 아기가 수많은 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엄마가 좋은 균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아기가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산도를 거치지 않은 아기는 어떤 세균을 물려받았을까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두 아기의 태변을 비교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좋은 균으로 무장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면역력의 출발선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So babies that are born by C-section have been shown to have an epidemiological increased risk for asthma, type 1 diabetes, celiac disease, allergies. When they have a baby, that baby needs to develop not only their own immune system, brain, motor, sensorial, but also their microbiome. And to think that the first microbes that babies see are from the mother, and those will train the immune system.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과학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설사병 때문에 일상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릴리안이 걸린 C. 디피실리균 감염병은 항생제 등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이었습니다. I'm hoping to not have C. diff anymore. I'm hoping to get my life back and not have to spend all of my time in the bathroom. 슈퍼박테리아로 꼽히는 C. 디피실리균. 이 균에 감염되면 심각한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감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패 확률이 높아서 수술도 어렵고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나쁜 균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C. 디피실리균을 잠재울 파격적인 약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이었습니다.